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가 끝난 후 이상하게도 나답지 않게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마음이 산산조각 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 모든 평정심이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린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통제불능의 감정에 휩싸인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자주 반복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강한 특권의식과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들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그저 즐기는 수준을 넘어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이성을 상실하고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는 그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자신이 바로 정서적 불안정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충동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그들이 당신을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거봐, 화내고 불안정한 건 나만이 아니야. 너도 똑같아. 그들은 당신의 무너진 모습을 통해 자신의 불안정함을 희석시키고 순간적인 자기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비뚤어진 위안이 되는 셈입니다. 둘째, 당신을 통제하고 우위에 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격앙될수록 그들은 더욱 냉정하고 이성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며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하고 당신의 반응을 최대한 부풀려 관계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당신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용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당신의 인간적인 고뇌나 감정의 기복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충동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를 위해 상식이나 예의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교묘한 게임에 말려들어 또다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의 편향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향이란 부정적인 의미의 편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고유한 창문과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신념, 가치관, 선호도,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이 만들어낸 나만의 기준이죠. 우리 모두는 이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중요한 일부입니다. 문제는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우리의 편향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찔러 가장 큰 감정적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엄격한 도덕적 신념 속에서 성장하여 술을 마시는 사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편향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끔찍한 경험 때문에 술자리를 즐기는 사람들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가슴 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그분의 편향입니다.
과거에 수동 공격적인 연인에게 오랫동안 시달렸던 사람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경계심을 느끼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실수에도 부모님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직장 상사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경험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편향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런 아픈 구석, 민감한 기준을 건드리는 말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당신의 편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더 격렬해지고 그들은 더 큰 만족감과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다시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성을 잃었을까? 결국 또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말려들었어. 그렇다면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의 편향과 그로 인한 감정을 사과할 필요 없이 온전히 인정하세요. 당신이 가진 신념과 기준은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고 역겨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 상처받았어. 저 사람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감정적 고통을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권리를 자신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둘째, 그들을 이해시키거나 변화시키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준이나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이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그것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설득하려 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개임에 더 깊이 말려들 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를 변화시키겠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지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때로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이상에 사로잡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큰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불필요한 분노에 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화병 또한 이 불완전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며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편향이 당신에게 이건 정말 아니야 라고 외칠 때 객관성은 당신에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없어라고 속삭여줄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신념은 소중히 지키되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이어져 나를 파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당신의 편향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그들의 개임의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격과 내면의 평화는
그들의 유치한 개임에 희생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과 기준을 지키면서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질 수 없는 평정심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단단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혹시 모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혜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하고 지혜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